한자와 가장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 한자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의 쏙쏙 한자 300입니다. 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6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이제급 금금 급할급 급급 쌀불단 단단 대할 때 대대 밥도도 도도 금급단대도.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오늘은 친구들의 노래와 율동이 더욱더 멋지고 힘차 보입니다. 자, 처음 한자부터 보시죠. 이제금 처음 한자는 이제금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입안에 음식물을 물고 있는 상태를 본뜬 글자로 지금의 뜻을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금자입니다. 1번, 이웃 마을도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금방 할 때의 금자가 바로 이 이제금자고요. 자, 비슷한 말도 있죠. 버스가 방금 출발했어요. 방금이나 금방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금자 쓰고요. 3번, 금년 한 해의 계획을 잘 실천하도록 해라. 자, 금년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을 가리키죠. 올해를 금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활용어 살펴보면요. 고금이 있습니다. 고는 뭐예요? 옛고자죠. 금은 이제금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을 가리킬 때 고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금일입니다. 금일은 뭐예요? 그렇죠. 오늘을 금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금주가 나오죠. 이번 주를 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많이 나오는 한자 성어가 바로 동서고금입니다. 동서는 뭘까요? 동양, 서양, 고금은 예나 지금. 그래서 동서양의 예나 지금을 통틀어서 우리는 동서고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급할 급 이번 한자는 급할 급자입니다. 자, 급할 급자 아래는 뭐예요? 마음심자죠. 그래서 미칠 급에 마음심을 합한 글자로 급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급할 급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예문이 있나 살펴볼까요? 1번, 동생이 대문 밖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자, 2번, 119 구급대를 불렀다. 119 구급대 알죠? 3번,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정거는 서는 건데요. 급정거는 뭡니까? 급하게 서는 걸 급정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버스 뒷자리, 뒤에 5명 앉는 자리에 있다가 급정거하면 맨 앞까지 뛰어가죠. 그래서 별로 뭐 할 말 없으면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뭐 부르셨어요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급정거라는 거, 급할 급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른 활용어 보시죠. 급보입니다. 급보는 급한 보고를 급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성급. 성급은 뭐예요? 성격이 급한 거를 우리는 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는 급행입니다. 행은 가랭자입니까? 급하게 가는 거, 빨리 가는 걸 우리는 급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급자와 관련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어입니다. 급할 급의 상대어는 늦을 완입니다. 그래서 느리고 그리고 빠른 거, 늦고 빠른 걸 합쳐서 우리는 완급이라고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짧을 단 이번 한자는 짧을 단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화살시에 콩두를 합한 글자로 짧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활용 예문 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장단점은 장점과 단점이 합쳐진 게 장단점이겠죠. 두 번째, 단거리. 단거리는 뭐예요? 짧은 거리 달리기는 출발이 중요합니다. 3번, 비가 많이 와서 단축 수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축은 뭐예요? 짧게 줄이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축 수업이죠. 자, 활용어 살펴보면 단기. 단기는 뭡니까? 짧은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긴 기간은 뭐라 그럴까요?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두 번째, 단도입니다. 단도는 뭐예요? 짧은 칼을 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단명. 명은 뭐예요? 목숨명자. 그래서
목숨이 짧을 때 단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자와 관련해 꼭 알아야 될 거 있다 그랬죠? 상대어입니다. 짧은 단의 상대어는 긴 장이 되겠고요. 많이 쓰이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무슨 뜻이냐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때 일장일단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대할, 대. 이번 한자는 대할 대자입니다. 자, 대할 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요. 초목이 무성하게 돋아나듯이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규칙에 따라 묻고 대답한다. 그래서 마주 본다는 뜻의 말이 바로 대할 대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황희정승이 묻는 말에 농부가 귓속말로 대답한 까닭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소가 들을까봐 이야기를 했죠. 귓속말로. 두 번째, 지훈의 편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나 축구나 야구할 때 2대0, 5대0 얘기하죠. 그럴 때 바로 이 대할 대자를 쓰고요. 자, 3번.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도 날씨에 대비하여 집을 짓습니다. 대비. 대에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면요. 대화 아시죠? 대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면, 대면. 면은 뭐예요? 남면자죠. 얼굴을 대하는 것을 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에 올라가면 신입생, 재학생 대면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대담이 나왔죠. 담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대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괄목상대인데요. 괄은 비빈다는 뜻입니다. 목은 눈목자죠.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삼국지에 나옵니다. 손권에게 어떤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수가 여몽이란 장수인데 무술은 뛰어난데 학식이 별로 없어서 손권이 막 야단을 쳐요. 그리고 이 여몽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노숙이라는 사람이 몇 달 지난 후 여몽을 보니까 너무나 달라졌어. 그때 여몽이 한 말이 선비들은 헤어진 지 며칠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괄목상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발전이 많을 때 우리는 괄목상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법도, 도. 이번 한자는 법도 도자입니다. 또는 헤아릴 탁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자, 이 글자는요. 윗부분은 무리서라는 글자고요. 아랫부분은 또우입니다. 그래서 게다 또는 법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활용 예문이죠. 1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2번 생선의 신선도는 생선이 신선한 정도는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번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밀도라는 건 뭐예요? 빽빽히 들어선 정도를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는 뭐예요? 그렇죠. 사회제도 할 때 그 법도 도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법도입니다. 법도는 뭐예요? 법과 제도를 우리는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도수입니다. 도수는 횟수를 가리킬 때 우리는 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자 법도도자에서는 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도도일 때는 태도, 온도로 이렇게 읽게 되지만 이 글자는 또 하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아릴 탁자입니다. 그래서 탁지는 뭐냐면요. 땅을 측량하는 걸 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촌탁은 남의 마음을 헤아려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촌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5개를 친구들 멋진 율동과 함께 보겠습니다. 길고 도도 무리 등 등등 확실레 레레 푸르룩 룩룩 매양매 매매 도등 레롱매. 자, 귀여운 친구들의 노래와 율동 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한자 보시죠. 길도, 이번 한자는 길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길도자는요, 머리수에 천천히 걸을 착을 합한 글자로 바로 길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길도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보시면 병수는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뛰었습니다. 자, 복도할 때 이 길도자를 쓰고요. 자, 두 번째,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입니다. 태권도 할 때 이 길도자가 쓰이고요. 자, 세 번째, 이 아이를 믿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될 도리 할 때 그 도리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을 살펴보면요. 국도입니다. 국도는 나라에서 세운 길을 국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인도가 나오죠. 무슨 인이에요? 사람인이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차도입니다. 차도는 뭐예요?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자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한자 성어는 대도무문입니다. 큰 도는 어디에나 다 통한다라는 뜻인데 어떤 학생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큰 도둑은 문이 없다. 큰 도둑은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 도자는 길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건 틀렸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무리 등, 이번 한자는 무리등자입니다. 이 무리등자의 윗부분은 뭐예요? 대죽이죠. 아랫부분은 절사, 관청사 아닙니까? 그래서 대죽의 관청사를 합한 글자로서 같은 것 또는 무리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리등자입니다. 자, 활용 예문 보실까요? 친구의 모습, 관심이나 흥미 등을 말합니다. 할 때 이 무리등자를 쓰고요. 가축에는 소, 돼지, 닭 등등이 있다 할 때 이 무리등자 쓰고요. 3번,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할 때 바로 이 무리등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활용을 살펴볼까요? 동등. 동등은 뭐예요? 그렇죠. 같을 동자 아닙니까? 같은 등급을 동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불평등. 불평등은 뭐예요? 평등하지 않은 것을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우등입니다. 무리 중에서 뛰어날 때 우리는 우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법식 내, 이번 한자는 법식 례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부분의 글자는 뭐죠? 사람인이죠. 오른쪽은 설열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의 설열을 합한 글자로 사람이 서로 비슷한 사물을 비교함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법식 례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1번, 이제는 제 차례군요 할 때 이 례가 법식 례가 되겠고요. 2번, 전례를 따르다. 전례는 뭐예요? 이미 있었던 사례고요. 자, 3번, 신뢰를 들다. 신뢰는 실제의 경우를, 실제 예를 들다를 신뢰를 들다가 되겠고요.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례입니다. 설례는 전례랑 똑같은 겁니다. 먼저 있었던 그런 경우를 설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용례입니다. 용례는요, 어떤 단어 뜻 같은 거,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그 예문을 든 것이 바로 용례가 되겠고요. 특례는 바로 특별한 경우를 특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자의 경우는요, 발음이 중요한데, 자, 어떻게 달라지나 발음을 살펴보면요, 전례나 설례일 때는 그대로 례로 읽히는데, 이 례가 앞으로 올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례문 례시가 아니라 예문 예시가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죠. 풀을 녹, 이번 한자는 풀을 녹자입니다. 자, 왼쪽 부분은 어떤 글자예요? 실사죠. 오른쪽 부분은 나무 깎을 녹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글자로 초록빛의 뜻을 가진 것이 풀을 녹자가 되겠습니다. 자, 풀을 녹자 활용 예문 보시면 나뭇잎은 초록빛이라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 두 번째, 녹두 빈대떡을 먹고 싶다. 녹두는 뭡니까? 푸른 콩이죠. 푸른 콩으로 만든 빈대떡을 먹고 싶어. 3번, 녹음이 짙은 한여름. 자, 푸른 나뭇잎이 드리는 그 그늘을 우리는 녹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활용을 살펴보면요. 실록입니다. 자, 새로운 푸름. 뭡니까?
새싹들이 바로 실록에 해당하죠. 봄과 관련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녹지입니다. 녹지는 뭡니까? 그렇죠. 푸르른 땅. 그래서 그런 곳을 녹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건 대지에 짓죠. 평평한 땅. 자, 세 번째, 여러분 먹어봤죠? 녹차. 푸른 빛깔의 빛을 내는 차가 녹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푸른 녹자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한자 서어는 바로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풀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 서로 편들 때 아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록, 동색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매양, 매. 이번 한자는 매양 매자입니다. 이 매양 매자는요. 쌍날 철과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어미모를 합한 글자로 아이들이 모로부터 자라난다.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자라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매양 매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볼까요? 매월, 매달이란 얘기죠. 15일은 민방위 훈련의 날입니다. 2번, 소요일은 매살, 매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됩니다. 3번, 우리 반은 매주, 주마다 토요일에 교실 대청소를 합니다. 할 때 매양 매자가 쓰이고요. 자, 활용어 살펴볼까요? 매일, 날마다란 뜻이겠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란 뜻이겠죠? 자, 세 번째, 매회, 1회, 2회, 3회, 매회, 매진됐다. 모든 회란 뜻이죠. 매양 매자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급 급할 급 짧을 단 해야 돼 법도도 길고 무리 등 헉싱 레 푸르륵 매양 매 금급산대 도도등 레롱매 오늘 우리의 공부를 진단해보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부터 볼까요?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급류입니다. 급류. 급할 급자죠. 급류. 리을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도지 아니죠. 헤아릴 탁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탁지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레제가 아니라 예제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푸른 녹자가 나왔지만 앞에 왔기 때문에 녹화가 아니라 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녹화는 산 같은데 나무 같은 걸로 해서 푸르게 하는 것을 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녹화는 산 같은데 나무 같은 걸로 해서 푸르게 하는 것을 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는 뭐예요? 그렇죠. 무리 등입니다. 동등 등급할 때 바로 이 무리 등자를 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죠. 푸를 녹자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매일, 매주, 매년 할 때 나왔죠. 매양, 매자가 되겠고요. 네 번째, 자, 이건 두 가지를 읽힌다 그랬죠. 법도도 헤아릴 탁이라는 거 정확히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한자의 도금을 쓰는 겁니다. 1번,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야. 처음 듣는 말이란 얘기죠. 2번, 그는 급소를 맞고, 자, 급소는 급한 곳입니다. 잘못 맞으면 생명을 잃게 되죠. 급소가 되겠고요. 3번, 개의 충성심에 대해 예화를 들려주라. 내화가 아니라 예화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잘 푸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상당히 많이 만날 말입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이니. 자, 무슨 말이에요? 신체 발부. 내 몸의 머리카락과 피부는 수지 부모. 수지 부모는 뭐예요? 그렇죠. 모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훼손한 일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바로 부모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괄목상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괄목상대는요, 학문이나 지식이 남이 보기에 놀랄 정도로 향상됐을 때 쓰는 말인데, 저는 여러분의 한자 실력이 괄목상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고 알차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